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이었습니다. 2022년도를 준비하는 소방 수험생들을 위해서 소방영어 독학거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독학거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반 소방영어 강사님들의 커리를 보면은 거의 1년 과정이에요. 근데 소방영어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1년 과정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영어 독학거리는 각 수험생들마다 실력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면은 소방영어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블로그에다 요 소방영어 독학거리 관련된 글을 적어놨습니다. 영가 스파트센터 인천 부편점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이 보여드리면 공무원 경찰 소방 칼럼에서 2022년 소방영어 독학거리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공기출 들어가서 소방영어 시험지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소방영어를 보시면요,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어휘 그리고 공무원 어휘가 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씩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 공무원 어휘를 꼭 외워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휘 시험에서 공무원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어휘만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뭐 생활영어, 그 다음 거의 보통 독해 위주예요. 독해는 쉬운 편입니다. 거의 고등학교 1학년하고 한 2학년 수준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어법 문제 나오죠. 가끔씩 소방직을 준비하신 수험생들께서 문법 문제 찍으면 안 되냐,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한 문제당 5점이에요. 그리고 문법이라는 게 꼭 우리가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도 문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만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문법 문제가 뭐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가지고 문법은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보시면은 저는 총 4단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처음 1단계 기초 어휘와 그리고 기초 문법을 공부합니다. 일단 기초 어휘 공부하실 때 저는 처음에는 이 중학교 영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중학교 영단어 1800개 제가 만들어 놓은 무료 자료인데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 어휘 먼저 중학 영단어 1800개 1800개인데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 뭐 3회독 정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만약에 어휘를 암기한다고 할게요. 일단 우리가 소방 영어를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할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시간 정도 공부한다 했을 때 사실 어휘는 각각 수험생들의 단어 실력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몇 개를 외울 수 있을지.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하루에 200개를 외울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특정 단어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200개 외우게 되는데 막 160개밖에 못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나머지 못 외운 40개는요. 자투리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1회독부터 너무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면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처음 1회독은 한번 해독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다 못 외운 단어는 그냥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영단어부터 먼저 외우는 겁니다. 만약 중학교 영단어 너무 쉽다 그러면 모르는 단어 위주로 빠르게 체크하고 수능 어휘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수능 어휘 넘어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수능 어휘는 어떤 교재를 보는 게 낫냐? 저는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는 어휘든 문법이든 구문이든 독해든 거기서 수능 어휘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어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있으신 분들은 그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세요. 근데 없으신 분들은 저는 경성식 수능 어휘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해마 연상법이 있는데 해마 연상법이 사실은 호불호가 갈려요. 그런데 완전 생기초인 노베이스 수험생들은 그냥 단순하게 단어 뜻만 있는 교재보다는 이 연상법이 은근히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관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교재를 만약에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경성식 수능 영단어를 추천합니다. 이 경성식 수능 영단어는 이제 그 3회독 이상을 할 거예요. 처음 1회독 할 때는 일단 표제어 위주로 1시간 동안 본인이 외울 수 있는 어휘 개수를 정하세요. 뭐 한 3대 정도 본다고 할게요. 그럼 100개 좀 넘는데, 그러면 1회독 할 때는 다 못 외워도 좋으니까 우선 경서식 수능 어휘에 있는 단어를 한번 싹 보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은요. 다 못 외운 단어들은 그날 차트 시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2회독 할 때는 다시 표제어 위주로 보시되, 여기서는 아는 단어는 또 삭제해 보시고 모르는 단어는 별표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이어도 있잖아요. 한 단어의 뜻이 4개라고 할게요. 그럼 처음부터 4개의 뜻을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면 어차피 어휘는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해독을 하면서 점차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1회독 할 때는 뭐 처음에 나왔던 한두 개의 뜻을 보고 그 다음엔 뭐 세 번째 뜻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시는 거죠. 만약에 단어가 잘 안 외워지는 분들은 연상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 교재가 어원이 나와 있으면 어원을 참고하시고요. 또는 예문이 있으면 예문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3회독부터는 아마 3회독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고, 뭐 파생어나 동의어 있으면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문법은 저는 처음에 문법 공부할 때 제가 만든 단 7시간 끝난 생기초의 문법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초보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기초 문법 인강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 생기초로 그냥 제가 5시간짜리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프린트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거 무료 인강 한 5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 문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좀 적어볼게요. 문법은 먼저 단 7시간 만에 끝내는 생기초 영문법 5시간짜리 무료 강의거든요. 요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초 문법 인강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뭐 기초 문법 인강이 있다. 그럼 그걸 보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료 강의 중에서 EBS 로즈리 그래머 홀릭을 추천합니다. 예전 EBS 수능 수타 강사 로즈리 선생님이 찍은 강의인데요. 강의는 무료고 교재는 5,000원 정도 아마 할 거예요. 얇지만 내용이 괜찮습니다. 또는 심우철 선생님 생단기 또는 다른 강의가 있으면 다른 강의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초 문법 인강을 하나 듣는 거예요. EBS 그래머 홀릭 이거 교재 리뷰 제가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사실 이런 교재들은 양이 되게 적어요. 소방 강사님들의 기초 문법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냥 기초 문법을 안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기초 문법은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해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재들은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제가 중앙영문법 3.8배째 3학년 교재를 꼭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교재인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중앙영문법 3.8배째 3학년 활용법 이거 나중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이 교재가 왜 좋냐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먼저 단점은 일단은 해설이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생기초이신 분들은 바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기초 문법 인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 문법을 단원별로 많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자신이 틀리는 부분이 약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좋아요. 일반 강사님들의 기초 문법 교재를 보면은 문제풀이가 적어요. 그래서 약점 체크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교재는 단원별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동영상에서 풀어야 할 부분과 풀지 말아야 할 부분을 제가 선별해 줄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보통 대형 학생들의 커리가 1년 과정이니까 단점이 뭐냐면요. 수업 진도배이 바빠요. 1년 동안 많은 교재를 진도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에 수업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와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은 상관이 없지만 대다수의 영어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선생님들 커리를 계속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자, 다음에 2단계. 2단계에서는 이제 기초 어휘는 수능 어휘를 2회독, 3회독, 4회독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어휘는 계속 개수 늘려나가시고요. 2단계에서는 어휘는 수능 어휘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문법은 만약에 3800제 3학년 교재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2회독을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2회독 할 때는 틀린 부분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은 뭐 필기하지 마라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저희 양 줄여야 합니다. 필기를 안 하면요 다 봐야 돼요. 어차피 또 필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풀면 또 틀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반드시 하시고 2회독 하시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문법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문법 이론은 서방 영어 강사의 문법 이론 교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문법 이론 뭐 과정이 있으면 인강을 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본인이 인강이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저는 패스 실전 영문법 5 교재를 추천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이거 설명드려야겠구나. 수거랑 생활영어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이거 블로그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두 면을 한 면으로 뽑아가지고 양면 인쇄로 해가지고 자투리 시간에 쉬는 시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디엄, 수거, 생활영어. 어휘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디엄, 수거, 생활영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은 패스 실전 연법 5 교재 추천하는데 이 교재가 왜 좋냐면 공무원 교재예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마케팅이 거의 안 돼 있거든요. 신성희 선생님이 이제 만든 교재인데요. 이 교재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패스 실전 연법 5는 첫 번째 진도별 해시 체크 111. 이거는 문법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중앙연문법 3800제랑 다른 점은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은 기초문법을 우리가 단원별로 연습하는 문법 연습을 했다면 이 교재는 이제 실제로 실제 출제 포인트 위주로 적용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방직 수험생들이 종종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문법 문제 많이 안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이론서까지 꼭 볼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문법 문제는 어쨌든 한 문제당 5점이에요. 한 문제 나오든 두 문제 나오든 세 문제 나오든 중요하다는 거고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소방 영어가 쉬워요. 쉬우니까 고득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문법을 꼭 우리가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직 수험생들은 요 진도의 체크 111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랜덤형 예상문제 444가 있는데 요거는 굳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별 체크 111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중에 동영상 한번 꼭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문 독해가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끝나고 요거 문법 이론으로 패스 시점 연법 5 들어가시면 되고요. 진도별 체크 111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문 독해를 시작합니다. 구문 독해는 독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독해 문장을 해석을 시켜보면은 문장을 해석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문장 안에는 어휘와 어법과 구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문법적으로 어법과 구문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수험생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장보다는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짧은 문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구문이 반복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잘 만든 구문 독해가 수능에서 가장 유명한 천인문 베이직 기본표입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교재는 어려워요. 설명도 자세하지 않고 난잡해요. 천인문 베이직은 너무 좋아요. 강사인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문 독해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해를 위한 기초문법. 요게 이제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기초문법을 빠르게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프린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프린트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한 3시간짜리 무료 강의예요. 요거 한번 보시고 천인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독해를 위한 기초문법 3시간짜리 무료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천인문 베이직으로 들어갑니다. 이 보시면은 천인문 교재 활용하는 방법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수험생들이 영어를 직독직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부터 읽는 연습. 가끔씩 영어 해석을 시켜보면요, 영어 해석을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서 열어야겠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영어 독해 지문이 있는데요. 해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앞뒤로 우리가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20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직독직해. 그 다음에 끊어읽기. 끊어읽기는 우리 수험생들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중간에 수식하는 연습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끊어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짧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문장 구조 분석이라는 거는 독해 문장에서 다양한 어법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모주보 이런 것도 표시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요. 동사가 나오면은 몇 형식인지 형식 보는 연습,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형식이 왜 중요하냐면 형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를 하고 구문 같은 건 다 동그라미 표시하고 하고요. 그리고 수동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독해할 때요. 수동태 나오면은 능동태 몇 형식인지 보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3형식의 수동태인지 4형식의 수동태인지 3형식 때 대절을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 아니면 5형식의 수동태인지, 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 형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따져야 되고요. 근데 이런 걸 왜 따지냐, 독해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법을 잘 모르시면 해석을 빠르고 정확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어 강사님들 문제점은 너무 문법적인 포인트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워낙 과정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를 위한 문법을 많이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막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뜻이,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뭐 다양한 뜻 이런 거 다 아시면 좋고요. ing 나오면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분사 구문이 나오면은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관계대명사 나온다면 관계에서 다양한 격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관계사의 생략, 어떤 관계사들이 보통 생략이 되는지, 또 뭐 관계대명사 말고도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막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형용사, 복합관계부사 이런 것들 등등등이요. 또한 뭐 도치가 나오면 어떤 경우에 도치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문을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연습을 하기에는 쉬워야 돼요, 지문이.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좋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잘 나온 교재가 천인문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공문 어휘로 넘어가시면요. 공문 어휘는 그냥 3단계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수능 어휘, 이디엄, 수거, 생활영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 문법은 3.8제 3학년 이해도 끝나면은 패스 실전 영문법 5에서 지도부 시체크 111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고 싶은 이론서 강의 있으면 그걸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단원별 문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패스 실전 영문법 5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이론과 포인트 잘 정리되는데 이 단원별 정리 연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일반 교재들은 그냥 기출 문제를 그냥 따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도 계속 문법적 내용이 섞이는데 이 교재는 진도배 시스템 111은 풀면은 시험에 이런 게 나오구나. 그리고 독해를 위한 문법에서도 필요한 문법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를 풀 때는 이론은 너무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암기는 나중에 해독하면서 암기하면 되고요. 일단 이해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단원별 문제를 풀고 적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단원별 문제 풀 때 해석 파트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뻔히 보이는 거 아니냐, 내가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경우는 사실 문제가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뿐이지 사실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단원별 문법 문제는요, 우리가 적용 연습이 중요해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문제 옆에다 간단히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출제 포인트를 적어봐야지 그나마 머릿속에 좀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암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이거는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거죠. 대신 구문 독해 하기 전에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천인문 베이직으로 짙도 짙게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하면 됩니다. 천인문 베이직 기본편 보실 때는 처음 1회독 할 때는 일단은 해석 연습을 하시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해주세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요, 드디어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보통 대형 강좌 인강을 듣고서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을 과외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 1, 2단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대형 강좌는 1년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을 빨리빨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급하게 빨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3단계 들어갈게요. 3단계에서는 이제 어휘는 공문 어휘에 들어가세요. 소방직 수험생들이 많이 묻는 게 공문 어휘를 외워야 되냐? 외워야 합니다. 왜냐면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공문 어휘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어원이 잘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원이 안 나와 있으면 외우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피드라는 단어 해볼게요. 이게 방해하다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원이 없으면요,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IMP로 시작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원이 나와 있는 교재는 인이 아니라는 어원이 있고요. 그리고 패드가 발이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데 발을 확 걸어요. 그럼 방해하다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유니레터라는 기출 단어가 있어요. 이게 관계가 일방적인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원이 안 나와 있으면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원이 있는 책을 보시면은 유니가 하나라는 어원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터가 사이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하나의 면만 가졌어요. 그럼 이건 관계가 일방적인, 이렇게 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이레터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관계가 양자간의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원이 있으면 쉽습니다. 바이는 둘이라는 어원이 있고 레이터는 사이드 뜻이 있습니다. 두 개의 면을 가졌어요. 관계가 양자간에. 그러면 또 다른 보기항에 이런 게 나와요. 멀티레터럴. 그러면 이게 다자간의 뜻입니다. 관계가 다자간에 좀 연상할 수 있어요. 멀티가 많은이라는 어원이 있고, 그리고 레이터가 사이드. 그건 다양한 관계를 가진 거니까 다자간에. 마지막 공모형 단어에서 뭐 리사이프커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관계가 양자간의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원이 필요해요. RECI가 백이라는 어원이 있고요. 그리고 프락이 force, 앞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양자간의 상호야 이런 뜻이죠. 즉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어원 없이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3단계 때는 영어 어휘 교재는 15초 선생님 교재를 안 사신 분들은 15초 보카 익스트림 2.0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어원도 잘 나있고 연사법도 잘 나있고 양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사전식 교재가 아닌 인강을 보고 싶다. 그럼 이동기 선생님 고도점 어휘 200제나 기저귀 특강을 추천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이런 인강 같은 경우는요, 동의어 위주로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만약 무료 인강을 듣고 싶다. 이동기 고득점 어휘 200제 또는 기저귀 특강. 무료 인강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만든 자료 중에서 경찰 어휘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경찰 영어 플러스 공무원 영어, 시험에 나왔던 기출 어휘 생활 영어 플러스 보기의 단어들을 표제로 넣어가지고 동의어로 모아주되 어원까지 설명해 줍니다. 뭐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두 면에 한 면을 뽑아가지고 제 인강 들으면서 적으시고 그리고 요 인강에 들으시면 됩니다. 한 40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만약에 제 무료 인강을 들으실 분들은 두 면을 한 면으로 뽑고 1회독은 네, 인강 들으면서 필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별해 줄 거예요. 동의어 위주로 반복해 주면서 그리고 동의어 위주에서 중요한 단어들 선별해 줄 겁니다. 그리고 2회독부터는 그냥 눈을 쭉 읽으시면서 제가 선별해 준 단어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어요. 뭐 심지어 선생님 보카 익스트림 2.0이나 아니면 이동희 선생님 고도점 어휘 200제나 기저귀 특강 또는 제 무료 강의 이 중에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떤 교재를 봐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거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거나 그럼 거기에 어휘나 생활용어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는 또 따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이 단어들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시면은 이 앞에서 이런 교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를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문법은 아까 뭐 패스 실전 영문법 5에서 진도별 패스 체크 111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봤던 이론 교재가 있다, 이론 인강이 있다. 그럼 이거 이론 계속 반복해 주시고 대신 단원별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원 문제 풀고서 출제 포인트 체크해 보고 적용 연습하는 거죠. 패스 시전 영문법 5가 이게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보기 추천드립니다. 자,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기서는 어휘는 우리가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문법도 1시간 그리고 구문 독해는 1시간 반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문 독해는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여기서는 천인문을 이해독 하는 거예요. 그럼 천인문을 이해독 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 연습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필기 지우지 마세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그 문장들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해 노트 만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독해를 읽을 때 갑자기 막 안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강사서 어떤 문제냐면 평상시에 본인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걸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시험장에서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당황한 거죠. 그럼 머리가 하얘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들 그러면 독해 노트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세요. 이게 독해 노트입니다. 이게 끝나시면 여기서 이제 유형별 독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형별 독해는 제일 잘 만든 교재는 자이스토리 독해예요. 기본, 완성, 실전. 왜냐면 소방 영어 강사분들이나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의 교재를 독해 교재를 보면요, 그것 다 기출 지문이고 해설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인강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해설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 자이스토리 독해는 해설이 거의 과외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자이스토리 독해 활용 방법. 대신에 제가 유형별 독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따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이거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 유형별 접근법.
선생님은 이해도 끝나면 들어가세요. 독해 유무 접근법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독해, 자이스트 독해를 풀자. 자이스트 독해 풀면은 여기 보시면 자이스트 독해 활용법 자세히 나와 있고요. 문장 구조부터 잘 나와 있고요. 직독 직해, 그리고 정답의 근거, 오답은 왜 오답인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를 추천드리고, 기본 완성 시점에서 어떤 걸 볼지 이거는 본인 실력에 맞는 교재를 보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쉬운 교재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중에 영어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어려운 지문을 몇 지문 못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쉬운 지문으로 읽을 수 있는 지문을 여러 문제를 푸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 활용법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유형별 독해를 풀 때는 첫 번째 유의할 점, 유형별로 좀 섞어서 푸세요. 왜냐면 앞에서부터 풀다 보면은 뒤에 나오는 유형이 너무 늦어집니다. 그래서 좀 주요 유형 위주로, 첫 번째는 많이 틀리는 게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렇게 세 가지는 매일 한 지문씩이라도 푸세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다른 유형 섞어가지고 남는 시간에 다른 유형 같이 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을 높게 풀 때는요, 시간 배분 하지 마세요. 시간 배분은 나중에 모의고사나 기출처럼 20문제로 구성된 문제에서 하는 거지, 유형 독해에서 시간 배분 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어려운 문제도 오래 걸려요. 쉬운 문제 빨리 풀 수 있고요. 근데 빨리 풀다 보니까 내용 파악 다 놓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시간 배분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인문과 좀 다른 게, 천인문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에서 꼼꼼하게 하잖아요. 근데 유형 독해는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교재는 우리가 문제 맞추기 위한 교재지 막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는 그런 교재는 아닙니다.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다 보면 당연히 내용 파악 못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가 나오면 계속 표시를 해주세요. 잠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영어 기출지문이 있어요. 국가적인 기출인데 이렇게 영어 독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계속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읽다 보면. 그러면 내용이 왜곡이 됩니다. 절대 주관적인 생각 들어가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어떻게 읽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세요. 그리고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만 글의 중요 내용 부분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주어진 생각이 들어가면요, 매력적 오답이 걸립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바로 해석을 보지 말고 앞뒤 문장 내용 파악을 통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유추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고 할게요, 여러분. 그럼 이거 오래 잡지 마세요.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이거 오래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져요. 또 바로 해석 보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 푸는 연습이 안 됩니다. 대신에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앞문장과 뒷문장의 중심 내용을 표시하자고 했잖아요. 그 부분 통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아, 해석은 안 됐지만 문맥상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실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고 나서 리뷰할 때는 첫 번째, 답의 근거 지문 안에서 찾기.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기출 분석해 놓은 거 보면 노란색 표시 보이시죠? 우리 독해는요, 다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세요.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기. 그러면 취재자들의 의도와 매력적 오답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하고 피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뒤 문맥을 통해서 내용파 유추하자고 했잖아요. 대신에 풀고 나서는 리뷰를 해야 합니다. 천인문에서 저희가 독해 노트 만들자고 했죠. 독해 노트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여기를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 구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대신 유의할 점은 독해를 풀 때는 하지 마세요. 독해 풀 때는 너무 문장을 줘서 따지면은 내용 파악을 놓칩니다.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대신 풀고 나서는 철저하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험장 갔을 때 이런 내용이 또 나오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해에서 중요한 거는 독해용 어휘예요.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납니다. 처음에 중학교 영단, 수능 영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어휘를 외우잖아요. 근데 막판은 뭐냐면요, 결국 독해에서 어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을 싹 다 정리하세요. 자주 반복돼서 나옵니다. 독해용 어휘를 제가 앞에서 말했던 독해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이 독해 어휘 노트는 앞면에는 우리가 나중에 기출을 풀면서 어휘랑 생활용에서 나왔던 단어들 정리할 겁니다. 또 뒷면에는 독해에서 나오는 독해용 어휘를 정리할 거예요. 요걸 정리하시고 요걸 자투시간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고요. 요거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할 시간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스토리 독해 기본편부터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4단계. 이제 4단계에서는 어휘는 본인이 보고 있던 공무원 어휘 그리고 생활영어 계속 보시고 독해용 어휘 노트 자투리 시간 계속 보시고요. 문법은 패스 시점 연문법 5 그래서 진도별 시책회 112만 보세요. 이 교재를 안 보시는 분들은 이론서랑 단원별 문제 적용 계속 복습하면 됩니다. 왜냐면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법을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복습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구문 독해는 더 이상 안 봐도 되죠. 초인문 이해도 끝났으니까. 그리고 독해는 이제 자이스토의 독해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기 한 3개월 전에 이제 소방 영어 기출을 다운받으세요. 공기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소방 영어 강사인데 모의고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경찰 영어 기출 추천합니다. 저희 보시면은 시대고시에 나온 기출답에다 경찰 공무원 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교재를 꼭 여러분들이 사시면 좋은 게 경찰 영어가 올해 2차까지 마지막이에요. 내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사놓으세요. 아마 없어질 거예요. 제가 경찰 영어 기출을 추천하는 이유는 공무원 영어보다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소방 수험생들에게는 그래도 공무원 영어보다는 경찰 영어가 좀 더 난도가 좀 비슷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공무원 영어랑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고시 나온 경찰 영어 기출까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 분들은 똑같이 시대고시에 나온 공무원 여기 있죠. 구급 공무원 영어. 지금 표지는 좀 다른 색깔이에요. 지금 구급 공무원 영어. 자,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시대고시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 경찰 공무원 영어.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이 교재. 이 교재 푸시고 소방 영어 기출은 다운받으시면 되세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공개된 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경찰 영어 기출. 이게 지금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구성된 거예요. 시행착별로요. 이거 다 끝나신 분들은 똑같이 시대고시 기출답이다. 구급 공무원 영어. 요거 7개년. 요거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에 요거 푸는 날은 자이스토리 독해 풀지 마세요. 근데 이거 안 푸는 날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매일매일 풀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본인이 보고 있던 자이스토리 독해를 계속 풀면 됩니다. 자이스토리 독해는 언제까지 다 풀어야 되는 교재는 아니에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기출은 저는 최소 요거까지는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제가 블로그에다 20문제 푸는 동영상 이거 올려놨습니다. 이거 꼭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자, 그러면 20문제 풀 때 일단 소방 영어는 20문제를 30분 안에 자꾸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휘, 생활영어, 수거, 문법 이 파트를 먼저 푸세요. 소방 영어도 공무원 영어처럼 독해랑 문법을 섞어서 나와요. 그러면 일단 암기 파트를 먼저 푸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간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독해를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두 번째, 막히는 문제 나온다. 오래 잡지 말고 넘어가세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막히는 문제 오래 잡고 있으면요, 시간 부족합니다. 그럼 뒷감에 영향 미칠 수 있고요. 막히는 문제 일단은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뒤에 문제 다 풀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해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읽고 넘어가되 해석이 안 되더라도 앞뒤 문장 내용 파악으로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기출은 포인트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영어 강사님들은 기출만은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본인들이 교재를 팔기 위해서요. 하지만 기출로 충분합니다. 기출만 제대로 풀어도 점수 나와요. 자, 풀고 나서 첫 번째 어휘 생활 영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만약 국가직 영어인데 어휘 생활 영어는요, 여기 보시면은 나온 단어들 모르는 단어는 싹 다 독해 어휘 노트 정리하세요. 왜? 나왔던 단어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요. 관련된 동의어들이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어휘랑 생활영어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모르는 어휘 생활영어, 독해용 어휘 노트의 정리. 두 번째, 문법.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으세요. 관련된 출제 포인트 교재나 이론서 체크하세요. 패스시제 문법 5호를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그 포인트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뭐 생활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문장이나 표현 같은 게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에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문법, 포인트 싹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관련된 이론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나왔던 포인트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법 양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리고 세 번째는 독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첫 번째, 답의 근거 지문에서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두 번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독해 노트에 정리하고 문장 구조 분석하자. 그래서 글을 우리가 시험에 갔을 때 바로바로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냐 못 읽냐 그 싸움이에요. 세 번째, 기출 푸는 이유는요,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기출 중요합니다. 왜? 독해용 어휘는 계속 반복됩니다. 독해용 어휘 모르는 단어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해서 자투리 시험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해 싸움이 결국 마지막은 어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유형별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문제 푸는 감은 살아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에서 어휘 싸움이에요. 이런 독해용 어휘들을 많이 아냐 모르냐. 근데 시험에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인다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결국 4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휘, 꾸준히 보던 어휘 계속 보시고 문법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어휘랑 문법은 매일매일 꾸준히 봐야 하는 이유는 얘는 단순 암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보고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얘들 꾸준히 보시고요. 나머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자이스토리 푸실 분들은 자이스토리 푸시고, 만약 기출을 풀겠다. 그럼 기출 푸시면 됩니다. 대신 기출을 안 푸는 날은 자이스토리 독해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공부하시면은 한 4개에서 6개월이면 소반 영어는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세요. 기존의 소반 영어 강사님들이 강의를 팔고 강의를 1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쿼리들을 막 놓고 이제 뭐 여러분들 보라고 합니다. 물론 소방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소방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 수험생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계속 그냥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뭐가 약한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렇게 독학커리를 사용하면요, 첫 번째, 과정이 짧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틀린 문제를 체크하면서 아, 내 약점이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 위주로 보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